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가치 주의.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보다 크게 올라가는 더 많은 목표 주가가 더 많이 네,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요. 하기수 매니저님, 지금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전략 후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강박선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종목 하나하나를 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했거나 추세적으로 급등한 종목군들은 정말 몇 종목 안 됩니다. DI 같은 종목이 좀 강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한미반도체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눌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죠. 결국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장세는 일단 아닙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못 오른 종목은 못 가는 이런 장세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을 보실 때 우리가 착시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는 아직도 대박 터트리나 봐. 아직도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주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신고가 사상 최고 강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주변주를 중심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일 뿐 그리고 신규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쉽게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조금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소외됐거나 못 올랐던 종목들 그런 와중에 나중에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소외된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든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거기는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만 생각하시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새롭게 해서 크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 그중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들을 선별해보는 것이 좋겠다. 혹은 지금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텔 비전 2024에서 가우디 3를 공개했었죠. 거기서 또 새로운 수혜주로 네이버가 떠오르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이버가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이버와 하이퍼클로버 X의 이제 인텔의 가우디를 채택한다는 이슈 때문에 네이버가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우디 3 공개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텍플러스도 움직였고요. 이토페타식스 같은 경우에도 움직였고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움직였는데 전반적으로 가우디 3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왜냐하면 H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칩 한 개당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성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칩을 생성하려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텔이 공개한 가우디 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량도 40%가량 매우 이제 전력 소모량이 적게 들어간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우디3가 올해 3분기쯤에 공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우디3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마하1도 있는 만큼 앞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이제 조금은 저는 좀 조심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일단 분명하게 주가는
정말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제품을 중심으로 이제 엔비디아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시점이 얼마만큼 그 엔비디아 세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뭐 3분기,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실적이 좀 더 호전이 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 H100에 대한 인공지능 GPU에 대한 그 가격 자체에 대한 저항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우스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마원이 나오는 것인데, 이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방식 자체, 뭐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식 자체와 시스템 자체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러닝과 그리고 추론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엔비디아의 시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의 캐파 자체를 다른 업체들이 잠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저는 일단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약간은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기대감도 주가에 상당폭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쉬었다가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아마 그 경계감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제가 보기엔 자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만 흐름을 보면 또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옥석 가리기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뭐 수급을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양,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유리기판은 뭐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형성은 안 됐고 SKC에서 뭐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앞으로 당겨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시장도 대체로 2025년, 2026년에 이제 양산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주고 있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걸친 반등세가 나타난 상태에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뿐, 유리기판 섹터들도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슈 맥락의 어떤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물론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때 변동성 자체가 저는 너무 커서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현재 구간에서 쫓아가는 거는 역시 저는 부담이 좀 된다는 측면이겠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짧게 끊어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고, 이미 대장주 맥락의 종목은 필옵틱스가 대장주 맥락의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이번에 갔다가 나중에 충분하게 쉴 겁니다. 쉬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질적인 수혜주 그리고 실적에 따라주는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또 한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유리기판 시장은 다시 한번 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왔던 가우디 3 이슈 관련해서 토픽도 여쭤볼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토픽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미코보다는 인텍 플러스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기존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랑 그리고 이제 일본 장비 업체가 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지난 2019년도에는 인텔의 이제 패키징 외관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에 이제 반도체 IDM 업체라든지 오사트 업체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텔이 가우디 3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인텍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반도체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또 인텍 플러스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인텍 플러스가 최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인텍 플러스가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이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1.8% 소폭밖에 안 올랐거든요. 향후에 가우디3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될 것을
것을 예상한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집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가우디 3 이슈와 관련해서 관련주로는 인텍플러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도 탑픽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짧게 뭐 단타는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지금 뭐 전력기기 관련주 이런 섹터들보다는 그동안 이제 많이 쉬었었던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나올 만한 섹터가 어딘가라는 생각이어서 또 삼성 SDI, 뭐 전고체 배터리 말씀드렸었죠. 삼성 SDI 같은 종목으로 차라리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좀 돌리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어서 저는 오늘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야금야금 계속 눌리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가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국내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뭐와 관련해서도 사업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은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중장기로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전력기 관련주라든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을 쫓아가면서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 있게 좀 안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삼성 SDI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정적인 측면에서 삼성 SDI 지금 또 수급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주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